출산 예정일이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변제계획안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출산 전에는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의 생길잡이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산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부양가족 사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를 하는데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이제 부양가족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뭐 나가서 3인 가구냐, 이걸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내 변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씩 좀 쟁점을 잡아서 살펴볼게요. 부양가족으로 일단 인정되는 첫 번째는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데 다만 내 배우자의 소득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내 배우자가 버는 소득이 내 소득의 130%를 초과를 하게 되면, 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배우자가 내 자녀를 다 부양을 한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내 소득의 30% 그 갭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배우자가 아닌 내가 단독으로 자녀를 부양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소득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에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성년자 자녀는 절반씩 공동 부담을 해서 부양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미성년자 자녀는 이제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거는 큰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25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이제 발표를 했죠.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갓 성인이 된 이제 자녀도 학비라든가 혹은 재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 반영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이외에 임신 중에 이제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게 되는데요. 출산 예정일이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변제계획안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출산 전에는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임신 중에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은 이런 내용을 미리 말씀 주시면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하니까 꼭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모님은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잘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잘 안 되는데 부모님을 부양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님은 사실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부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형제 자매를 포함한 숫자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랑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부양가족수 산정을 할 때 2분의 1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셋이라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너무 잘 살아요. 집도 큰데 살고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부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데 지금 누가 누굴 부양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등의 특별한 부양 사유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부양한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내가 부양한 내역이 없으면 그것도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해 왔다라는 증거를 이제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공동부양이라고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부양할 능력이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어렵다든가 혹은 질병이 있어서 일을 쉬고 있고 치료에 전념해야 돼서 부모님을 지금 부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안 된다든가 그런 상황들은 형제 자매들이 부양 여력이 없습니다를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단독으로 부양한다라는 점을 어필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부양은 법원의 허가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 영역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득하고 논리 구성을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대리인, 변호사의 역량이나 능력이 좀 필요한 쟁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이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면은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소득이 지금 없어요. 소득이 없고 지금 자녀를 보느라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부양을 해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밝히고 있어요. 미성년 어린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린 자녀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뭐 인정이 당연히 안 되겠죠. 고등학생 뭐 혼자서 학교 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잘 안 되고 어린 자녀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최근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간 소득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요건을 충족할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기준 자체는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인 거고요.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데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허가 사항이고 법원의 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좀 잘 주장을 하는 게 필요한 쟁점입니다. 사실 부양가족은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진행할 때 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회생 상담하는 단계에서 내용 공유 주시면서 충분히 상담 많이 진행하고 잘 쟁점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